일본의 언론사들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11월 이되니 무척 싸늘해졌습니다. 올해 10월은 무척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보통 10월은 한여름 못지않게 더운 날들이 계속되지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본에도 늦더위가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를 인디언 서머라고 부르지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주위에 물어보았습니다. 여름이 이미 지나갔는데 게으르게 늦게 찾아오는 더위이기 때문이랍니다. 듣기에 거북한 차별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10월은 늦더위를 모르고 기분 좋은 가을을 느끼며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자기 부인을 살려달라는 남편을 뿌리치지 못해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했다며 울먹이는 어느 의사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할로윈데이가 지나고 11월이 시작되면 미국은 감사절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감사절이 끝나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살아나지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감사절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명절입니다. 서서히 크리스마스를 향해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최근 일본의 모든 매스컴은 아직도 한국의 할로윈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매스컴들이 온통 서울 이태원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이지한 씨에 관한 소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1한인회에서는 한국 점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노쿠보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이태원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위한 조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가택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속보가 전해집니다. 마치 일본 국내 뉴스를 경쟁하듯이 속보로 한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겠지요. 그리고 잔인한 10월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영국의 언론은 전 세계의 뉴스를 전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런던의 시가지를 거닐며 느끼는 것은 아시아인은 물론 인도계와 중동계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등을 보면 인도, 파키스탄, 홍콩, 중동, 그리고 자마이카와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뉴스를 거의 매일처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와 홍콩에 관한 뉴스는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등 모든 분야의 뉴스를 다루고 있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홍콩과 인도에 관심이 많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인도계와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 비례하면 무척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요. 그럼에도 다루어지는 뉴스의 분량은 무척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위문이 든 것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에 관한 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리핀에 관한 뉴스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빈번히 다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무척 넓고 50개 주가 있어 그 소식들을 다 전하기만 하여도 웬만한 지면은 꽉 차고 말지요. 그리고 각 주와 대도시에는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여러 개씩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은 자기들의 지역과 각 주의 뉴스를 모두 전하기에도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지요. 그래서인지 세계의 뉴스보다는 미국 국내의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바깥의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할 정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관한 뉴스는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와서 텔레비와 신문을 보고 놀란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관한 해외 뉴스는 무척 적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일본 국내의 뉴스를 주로 전하고 있지요. 심지어 피해가 아주 적은 개인주택의 화재와 교통사고까지도 전합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왜 저런 것까지 뉴스에 나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라기보다는 차라리 국민 계몽 혹은 교육용 소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은 해외 뉴스 속에서 한국에 대한 뉴스와 기사가 많습니다. 이 말은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뜻이 되겠지요. 처음에는 한국이 가까우니까 이처럼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대만에 관해서도 많은 뉴스가 전해집니다. 특히 필리핀에 대하여는 미국에 못지않게 무척 많은 양의 뉴스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들은 조그만 섬덩어리 대만과 한참 떨어진 곳에 필리핀에 관심이 많아?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언론사들은 인도, 파키스탄, 홍콩, 중동, 아프리카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의 뉴스를 전할까요? 미국의 언론사들은 특히 필리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본의 언론사들은 대만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에 대하여 왜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요. 그 답은 바로 식민지에 있습니다. 조금 자학적인 표현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식민지 시절에 향수를 달래기 위함은 아닐까요?
혹은 식민지 시절에 언론사들이 하던 버릇을 아직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영국의 언론들은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대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하여 큰 지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의 신문, 텔레비, 주간지들은 필리핀과 대만, 한국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이 모두가 자기들이 지배하였던 나라들에 대한 관심인 것이라고 하니 믿고 싶지 않겠지요.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나라에 관한 뉴스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유학을 가서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아프리카의 언론들 역시 영국에 관한 뉴스가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에 관한 뉴스가 많을 것이고요. 한국의 언론이 일본과 미국에 관한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언론은 미영일과는 다르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나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식민지 시기에 신문 기사들을 조사하여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 식민 통치 시기에 한국신문에 실린 교토에 관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문화기사를 중심으로 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 교토에 관한 기사는 도쿄 혹은 오사카에 대한 기사보다 그 양이 훨씬 많다. 둘, 다양하지만 교토대학, 일본 지식인, 그리고 조선 유학생에 관한 기사가 많다. 셋,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활동과 그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넷, 반일파와 친일파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간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중간파에 관한 추적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보면 한국의 신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에 관한 진지한 흥미를 보이고 그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 시절에 신문을 만들던 습관들이 무의식적으로 독립 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릇처럼 일본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문화와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쉽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반일 혹은 극일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정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한글 순화라고 하여 일본어 몰아내기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많은 새로운 일본 말들이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자카야, 사시미, 스시, 모리아와세, 마카세 등등 제가 어릴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일본어들입니다. 주로 음식과 관련된 뜻이 보이는군요. 솔직히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일본어 혹은 일본식 단어를 모두 뿌리 뽑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글로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언론사들의 협조와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말을 만들고 사용하며 또 그것을 퍼뜨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니까요. 너무 가까운 이웃이기에 일본의 언론사들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보면 식민지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협력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서로 발전하는 새로운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언론사들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21회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